보험의 특성.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5점짜리 대비해서 조금씩 외워줘야 될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에 출제한다 그러면 가장 출제하기 좋은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거기 1번부터 총 몇 개가 있냐면 벌써 이것도 몇 개예요? 5개 있잖아요. 5개. 그러니까 5점짜리 넣기 좋아. 자, 보험의 특성 5가지 쓰세요. 가장 좋은 문제.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위험이 그거죠. 위험이 예기치 못한 손실이잖아요. 이게 위험이에요. 위험. 이게 위험. 예기치 못한 손실 위험. 그럼 이걸 집단화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로 묶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결합.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위험 결합을 또 다르게 표현한 말이 실은 그 말이 그 말 같아. 참 헷갈리죠? 용어가 어떻게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참 힘들어.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함으로써 개별 위험을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킨다는데, 그럼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개별 위험을 이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손실.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인한테 발생할 수 있는 1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집단이 모여서 나누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걸 평균 손실. 이 말을 또 이렇게 바꾼 거예요, 또. 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여기에 맞게 만일 가로넣기 나온다 그러면 개별 위험을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킨다. 또 이렇게 하긴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집단 한마디로 뭐다 이게 위험 결합이다. 이거 위험 결합. 자, 그래서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똑같은 이 업종에 종사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남이 쓴 용어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좀 다르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A 학자, B 학자, C 학자에서 다 다르게 조금씩 용어를 바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 쓴 사람은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다 모으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 분담. 이것은 더 이상 다른 말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 자, 위험 분담을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위험 분산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위험 분담. 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어떻게 나누어 분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다 보니까 어때요? 혼자서 1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다 떠안으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만 명이 얼마씩 1만 원씩 객출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아서 주니까 얼마밖에 부담되지 않는다? 1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상부상조, 십시일반. 이게 1만 원씩 내는 거 십시일반이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0명이 1억이라고 하는 걸 쪼갠다 이거. 자, 1만 명. 그래서 이것을 1만 명분의 1로 이렇게 위험을 나눠 갖는다. 위험 분담.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손실로부터 회복이 훨씬 수월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위험 분담. 어려운 건 아닌데 자주 들여다보고 이제 이런 용어가 익숙해지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말이구나 이제 쉽게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대비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론서에 있는 용어를 정확히 쓰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위험 전가. 이게 이제 보험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위험 결합, 위험 분담, 위험 전가 4글자만 잘 기억하면 돼. 4글자. 보험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차라리 위험 결합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죠? 그럼 깔끔하잖아, 우리. 자, 그럼 위험 전가는 어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적 위험 관리 기법. 우리 재무적. 그러니까 계약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자, 재무적 기법이니까. 재정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조직이 재정적인 능력이 큰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킨다. 그래서 니네가 좀 책임져.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적 기법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해라? 이제 보험료라는 것을 납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보험자에게, 자, 보험회사에게 위험을 또 넘기는 게 바로 위험 전가 이거죠. 그러려면 이제 여기 이제 계약을 통화한다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보험은. 그럼 보험은요, 자,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한테 떠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그 위험을 인수한다고 그래. 인수. 그럼 그 보험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그 개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자기가 보험금을 통하여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상해 주는데 얼마만큼 보상해 줍니까? 얼마? 실제 손실. 실제 손실이 돼. 그럼 이것도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니까 네 글자로 뭐라고 하면 돼? 실손보상. 우리 많이 들어보죠? 실손보상.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실만큼만 해주지 더 많은 이득이 되게끔 이득을 안겨주는 거 하면 그럼 보험회사 망하게. 자, 그래서 보험자가 해주는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삭 회복하는 거. 또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거. 그래서 이득을 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험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실손보상. 그러니까 네 글자로 딱 정리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네 글자. 자, 그래서 실손보상 이렇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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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주 좋은 질문인데, 우리 이론을 보면 앞에서 이 앞부분은 보험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보험, 우리 건강보험, 신체보험, 질병보험, 이걸 임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상법에서 보험을 크게 임보험하고 손해보험으로 나누는데, 앞쪽에서 이 보험 파트는 뭐에 대해서? 보험 전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보험 전체에 대한 통칙이니까 이게 그렇게 구분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칙이기 때문에 우리 상법에 보면 통칙이죠. 우리 상법 제4편이 보험편. 이거 저 뒤에 나오는데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상법 보험편에 보면 상법 보험편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통칙이 있고 그다음에 임보험하고 손해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보험은 다시 생명보험, 그다음에 신체, 그다음에 질병보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은 다시 또 통칙하고 그리고 또 나왔어요. 거기 이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통칙 부분이니까 임보험하고 손해보험이 같이 묶여진 거예요. 같이 묶여져서 이제 보험 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구분 없이 써요. 그리고 이제 더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손해보험만 따로 보는 거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손해보험만 따로 봐.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우리 순서가 이래.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을 알아야 되고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보험을 배우는데 이때 보험은 전체적인 보험.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농작물 지혜보험이 뭐예요? 그렇죠. 손해보험이니까 임보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다시 농작물 지혜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책 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점점 순서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충분히. 지금은 뭐다? 보험 통칙이니까 전체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임보험하고 손해보험 구분 없이 이런 보험의 특성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손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자, 대수의 법칙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수의 법칙도 잠깐 나왔어요. 수리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자, 주택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주택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딱 얼마 이렇게 이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자, 딱랑 10명만 대상으로 평균을 내는 것과 100명, 1000명, 1만 명 평균 내는 것과 어떤 게 더 정확하겠냐, 그죠? 10명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집이 집값이 아주 적은 집값 아니면 집값이 아주 큰 부자 집값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평균이 아주 적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표본이 많을수록 좀 집값이 비싼 것도 있고 집값이 좀 덜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표본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 통계를 내니까 정확하게 보통 주택 한 채 화재가 났을 때 이 정도 손실이 발생하구나 하고 예측에 더 가깝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본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계약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자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을 예측해서 이 정도 손실이라면 내가 그걸 인수를 해서 보험 사업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돼. 그러려면 이 정도 손실은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보험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1인당 보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이 정도 달라고 했을 때 보험 가입자가 그 정도 보험료 기꺼이 지불하고 나 보험 가입할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보험료가 터무니 많으면 가입 안 하겠지. 그래서 이 정도 보험료를 통하여 내가 그 손실을
보상하더라도 이 보험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보험제도가 돌아가는 거니까 자, 이런 대수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의 특성.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대비해서 자, 이거 알아야 돼. 보험의 특성 5가지 쓰세요. 자, 그럼 이 5개 쓸 줄 알아야 돼. 자, 5가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외워야 돼. 자, 어떻게 외울 거냐? 자, 예자에다 동그라미 했다. 그 다음에 분자, 분담이니까. 그 다음에 정가니까 전자. 그 다음에 실제 손실이니까 실제. 그 다음에 이제 대수란 말 2글자. 이렇게 동그라미 해야 돼, 물론. 왜 안 하고 있어? 바로 끝나? 바로 할 수 있나 보네. 자, 그래서 보험의 특성이 뭐예요? 자, 보험의 특성이 뭐예요? 하면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 순서 바꿔서 예전에 분실한 대수를 찾는 게 보험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뭐다? 예전에 분실했던 뭘 찾는다? 대수를 찾는 게 바로 뭐다? 보험의 특성이다. 예전에 분실했던 대수를 찾는 게 보험의 특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돼요. 우리 예전에 기출문제의 형태가 이래. 이거 그대로 써놓고 여기다 다 괄호를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렇게 내주면 고맙지. 그러죠. 그냥 쓰라는 것보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도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요. 자, 그림으로.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한꺼번에 다 정리했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그림 이거 가지고도 한 문제거리가 돼. 저 같으면 이걸로도 문제를 낼 것 같아. 제가. 자, 그래서 우리 보험에서 항상 4글자. 보험은 4글자. 위험 결합, 위험 분담, 위험 정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뜻하는 말을 쓰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이 이 3가지. 그럼 이 3가지 봐봐요. 근데 또 우리 이 책을 쓴 사람은 참 그래. 여기다는 위험 결합, 여기 위험 정가 4글자 다 써놓고 여기다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써야 돼? 위험 분담 이렇게 쓰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네. 참 우리 책을 쓴 사람. 그럼 이제 여기 잘 보세요. 구조를. 계약자 우리 다수의 계약자가 모여야 되잖아요. 다수의 계약자가 모이는 게 위험을 뭐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을 결합하기 때문에 이 다수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위험을 각각 쪼개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와 계약자 사이는 위험을 분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위험을 나눠 갖는데 소에게 뭘로? 보험료를 뭘로? 4개체로. 자, 4개체로 위험을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위험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 보험에 보험이라 했대. 그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자기네가 이걸 위험을 고스란히 다 위험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즉 보험회사한테 이것을 뭐 한다고요? 떠넘긴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위험 정가. 여기 화살표 잘 봐야 돼. 이 화살표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자들이 자기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떠넘기는 거, 이렇게 떠넘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위험 정가. 그러면 보험회사는 자기가 위험을 뭐하라고? 이것은 이제 뭐한다? 위험을 인수한다 이런 말을 써요. 위험을 인수함. 그 위험을 좋아 내가 인수하는데 공짜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짜로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소에게 뭘로? 보험료를 받고.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대가로 받고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괄호 넣기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계약자끼리는 위험을 분담하는데 보험료를 뭘로? 4개체로 나눠 가는 거고. 보험회사가 위험을 그럼 인수하는데 이때는 보험료를 대가로. 그럼 그 보험료 다오. 그럼 내가 그걸 인수할게. 그런데 이 보험료를요. 자,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주택 화재로 1억이라고 하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받으라는데 적어도 한 1만 원씩 정도 받아야 된다 이거. 1만 원. 그럼 1만 원씩 받으려면 적어도 몇 명이 모여야 돼? 10,000명. 그래서 여기 이게 위험 결합이고. 그러니까 위험 결합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니네들이
너네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나한테 떠넘기려면 모여라 이거야. 모여라. 적어도 몇 명이 모여라? 1만 명. 이렇게 위험 결합이랍니다. 1만 명 정도는 모여가지고 1인당 10,000원씩 객출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그 위험을 인수하겠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 단체 관광을 갑니다. 단체 관광을 가서 어떤 여행사 끼고 단체 관광을 갑니다. 그러면 한 5박 6일 동안 어디 삥 돌아요. 그럼 버스부터 시작해서 식당이며 그 다음에 호텔, 숙소 다 해가지고 1인당 얼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그럼 니네가 이거 단체 관광 해줄래? 그러면 1인당 우리는 자 단체 관광 하겠다는 사람은 우리는 1인당 한 30만 원만 내겠다. 그럼 내 관광에서는 그 돈 가지고 우리 적자입니다. 그런데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또. 그러면 좋아요. 30만 원 하려면 적어도 50명 채워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단체 관광 같은데.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몇 명은 채워라 이거야. 몇 명은 채워라.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만일 관광 가겠다고 사정이 생겨 빠지면 어때요? 좀 더 내 안 내? 각주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몇 명은 채워라. 그래서 이게 위험 결합이란 말이에요. 위험 결합. 그래서 여기다가 자 보세요. 여기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여기다도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괄호를 치고 여기다도 괄호를 쳐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이게 이제 좀 저도 객관적으로 내고 싶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 한글로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니까 제가 못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성립 조건. 자, 그럼 이제 보험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이것도 조금 나와요. 자,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야 되죠. 첫 번째,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험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돼. 왜? 뭐 때문에? 위험 결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이제 동질적 위험은 이제 발생 빈도, 피해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거. 그러니까 주택 화재 보험이다 그러면 똑같이 주택 화재, 주택 이래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예를 들었네. 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과 영업용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보험 조건으로 가입한다? 안 되지. 자가용은 아무래도 운행 횟수가 적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적어. 그런데 영업용은 수시로 운전해야 되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책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보험료는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동종의 위험이라는 동종.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손실 예측을 정확하게 위해 사례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게 다수 존재, 다수. 그래야 사고가 한번 발생했을 때 손실의 규모가 얼마냐 이게 예측이 가능해. 그럼 그걸 정확히 예측을 해야 어때요? 이 손실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럼 1인당 보험료를 얼마 받으면 내가 적자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정확히 예측이 안 돼.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그럼 보험회사 부도가 나겠죠. 보험 제도가 운영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동질적 위험은 각각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모든 그 계약이 각각 체결되듯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실의 우연적 발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하는 손실은 이제 우연적인 손실이죠. 즉, 의도적이거나, 그러니까 인위적이거나 의도적, 다시 말해 고의로 일으키는 사고는 보상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보험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 타겠다. 그러니까 보험료 적게 내고 보험금 많이 타겠다. 이런 걸 도덕적 위태라고 그래요.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한정적 손실입니다. 이거 우리 아까 위험의 속성에서도 배웠잖아요. 위험이 특정적, 한정적 위험이냐 아니면 보편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그러니까 너무 그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게 펼쳐지면 우리 보험회사가 감당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정적, 한정적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감당해야 되니까 자, 발생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그다음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이 측정할 수 있고 한정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특정, 한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것은 감당한다 못한다? 안 된대요. 막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건 감당이 안 돼. 물론 이제 그런 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때요? 보험회사도 또 보험들, 이걸 재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웬걸 비행기 사고가 나가서 한꺼번에 다 죽어. 그러면 보험회사가 한꺼번에 많은 보험금 나가면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9.11 테러 때 미국 무역센터 폭발한 거 있죠. 그때 보험회사 어마어마하게 부도났어요. 그 많은 사람 보험금을 다 감당이 못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험회사들이 사그리 다 부도났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 그 다음에 비재난적 그러잖아요. 손실 규모가 너무 커버리면 이것은 감당한다고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자, 비재난적 너무 규모가 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자 측정할 수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다 딱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너무 커버리면 이건 누가 담당해야 된다? 국가가. 이거 이제 국가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실의 빈도, 자, 횟수나 규모를 예측해서 보험 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감당하려면 당연히 예측을 해야 되고 그 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이걸 보험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 개는 자 손실과 관련된 거 다 보세요. 다 손실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내겠어. 보험이 성립되기 위한 손실에 대해서 4가지 쓰세요. 이것만 딱 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저도 냈는데 문제집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입니다. 그렇죠. 보험 제도가 유지되려면 누군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가입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가입이 가능. 근데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요. 농민들 어때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왜? 수시로 우리 태풍 오고 강풍 오고 우박 오고 이런 피해는 해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들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고 싶은데 농민들은 돈이 없어. 그래서 쉽게 가입 못해.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입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자, 6가지. 자, 그래서 보험의 성립 조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립 조건 6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손실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손실과 관련된 동질적 위험이 여기는 다수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자, 우연적인 손실하고 한정적 손실하고 비재난적 손실하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외우면 돼. 보험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회식을 해야 돼. 회식. 자,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회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식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뭐예요? 소고기 먹자. 소고기. 소고기 중에서도 뭐가 제일 좋아? 한우. 그렇지. 한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한우 먹으면 그것을 회식비 감당이 돼야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수 많은 사람이 회식을 하러 갈 때 한우를 먹더라도 한우 비계를 먹어야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회식을 가는데 많은 숫자가 한우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된다? 한우 비계 먹어야 회식비 경제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회식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손실은 어떤 손실이다? 한우 비계. 한우 비계. 이러면 돼. 한우 비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된다니까. 우리 한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보험의 기능으로 갑시다. 자, 보험의 기능. 자, 우리 교재 20페이지.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이 보험의 기능도 좀 또 이거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5가지 쓰세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이쪽이 아직 출제가 안 돼서 그래요. 이쪽이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니까.
지금 우리가 왜 보험을 배워요? 농작물 재해 보험에 종사하니까. 그래서 출제가 되더라도 어느 파트가 출제가 돼? 보험과 관련된 파트가 출제가 돼야지.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자, 그래서 출제되기가 아주 좋다 그 말이에요. 자, 출제되기가 좋으니까 이쪽을 보자. 자, 그래서 이제 보험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첫 번째 보험은 자, 순기능과 우리가 역기능이 있습니다. 크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에 뭘 봐야 돼? 우리가 순기능을 먼저 봅시다. 순기능. 자, 그래서 보험의 순기능인데, 자, 이건 뭐 그냥 목차 정도 말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목차만 쭉 봐봐. 자, 먼저 보험은요 손실회복. 그렇죠. 우리한테 발생한 손실을 뭘로? 보험금을 타기 때문에 이 손실이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니. 보험금을 타기 때문에. 그다음 보험에 들면 어때? 불안이 감소되죠. 소위 우리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아무래도 좀 해소가 되죠.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이 뒷받침해 주니까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도 안전한 이유가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신용력 증대는 뭐냐? 일종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데도 해당되는데 이번에 내가 농자금을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새로운 어떤 농작물을 한번 시범적으로 내가 한번 키워보려고 딱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고 가버렸네. 쫄딱 망했어. 자, 원래는 그 작물을 키워서 수확을 한 다음 이걸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쫄딱 망해지니까 수익이 하나도 없어. 그럼 대출 갚아 못 갚아? 못 갚아. 그런데 뭐가? 보험금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험금을 타니까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력이 증대돼. 그래서 미국의 이런 선진국 같은 데는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잖아요. 대출 자체를 안 해줘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대출을 해줘요. 대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 임목이라는 게 뭐냐면 자,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인데 주로 이제 조경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경 사업하는 사람 이제 이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이걸 돈을 빌릴 때 뭐냐면 이거 보험 들어야 돼. 보험. 그래야 은행에서 돈 빌려줘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보험 들어야 되나요? 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아니죠. 근데 이것은 보험에 들어야 돼. 왜냐? 나무는 성냥개비 하나면 싹 불타버려. 그럼 담보 목적물이 다 멸실되면 은행이 저당권도 소멸돼요. 그러니까 은행은 빌려준 돈 회수가 돼야 안 돼? 안 돼. 담보 목적물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부담이 크니까 그냥은 대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들게 합니다. 보험을. 그러면 왜냐? 이거 이제 성냥개비로 불탔어요. 그럼 보험금 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험금으로 뭐예요? 대출금을 뭐해라? 이걸 갚아란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신용력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신용력이. 그 다음에 투자 재원 마련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받는데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걸로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보험료 받은 걸로. 근데 뭐 사고가 뭐 수시로 터지나요? 어쩌다 한 번씩 터지죠.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어때?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로 대출해줘요. 자, 우리 그래서 보험 가입한 사람 보험 약관 대출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 건강보험도 약관 대출 있잖아요. 이자 세 안 세? 이자 세잖아. 이걸로 돈 벌어 이걸로 보험회사가. 그래서 이제 투자 재원 마련한다. 그 보험료로 대출해 주니까. 그 다음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자,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비용은 얼마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은 몇 명 뽑아야 되고, 공장은 어디다 마련해야 되고, 막 이런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자,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 분석이랄지 이런 걸 잘못해서 쫄딱 망했어. 고스란히 투자금 날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쉽게 어때? 해 못해. 이게 불안하니까 쉽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보험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정말 잘못돼서 망했다 하더라도 보험금 타게끔. 그럼 어때요? 덜 불안하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자원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망하면 어쩌지? 투자를 못해. 그런데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투자해도 보상을 받으니까 마음껏 어때?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원을. 그래서 한번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그러는데, 자, 우리 보험은요, 어떤 보험 제도든 자기 부담금이 있어. 우리 건강보험도 어때요? 건강보험도 국가가 다 공짜로 해줘야 하냐면 내가 부담해야 돼, 안 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있죠? 물론 이제 건강보험공단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약국 같은 거 요즘 뭡니까? 이 종이 봉투에 싹 써주잖아요, 요즘. 영수증. 그래서 공단이 부담하는 거 얼마, 내가 부담하는 거 보면 보통 내가 많이 부담해, 공단이 많이 부담해. 공단이 많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담해야 될 것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파야 돼? 아프면 안 돼. 나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보험도 보험금 타니까 마음 놓고 사고를 치든 뭐 사고가 나든 말든 신경 안 씁니까? 아니죠. 사고 안 나게 해야지.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 있으니까 일종의 안전의식도 고양이 된다니. 그러니까 보험은요,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담이라는 게, 자기 부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안전의식이 고양되니까 이것도 뭐예요? 순기능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순기능. 자, 그럼 또 이번도 이쪽도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이제 8회, 9회 2번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출제될 거 많아요. 그럼 보험의 순기능이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외우자면, 자,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말을 바꿔서 산불에 투신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안전한 자원이 바로 보험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조금 외웠어요. 자, 산불에 투신하는 걸 못하게 안전하게 막아주는 자원이 바로 뭐다? 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의 순기능은 산불 투신을 못하게 안전한 자원이다. 안전한 자원. 이제 조금 말을 바꿔서 이렇게도 좀 해봤어요. 아니 뭐 손불 투신 뭐 이렇게 돼도 손불 투신 안전 자원 이렇게 한다든가. 자, 그다음에 역기능을 한번 보면 보험의 역기능. 자, 우리 교재. 자, 보험의 역기능. 자, 역기능은 한 3가지가 있네요. 자, 사업 비용 말씀. 그렇죠. 우리가 보험회사를 운영하려면 사업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설계사도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회사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많죠. 자, 그런 비용을 어디서? 보험료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보험료에 그 비용까지 감당을 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보험 사기 아주 많죠. 참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보험 사기. 그러니까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어때 많이 타내기 위해서 중복적으로 가입한다든가 해서 또 의도적으로 이제 범죄 악용되죠.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막 부딪혀가지고 보험금 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많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한마디로 보험금을 타기 위한 각종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고의로 사고를 낸다든가 하는 것들. 그다음 손실 과정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거. 이게 우리 뭐예요? 우리 소위 나이롱 환자로 가는 거. 그래서 일단 살짝이 부딪혀도 어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험금 타는 거.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실손보험 많이 들었죠. 실손보험 들었어 안 들어? 우리 실손보험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거 다 우리 환급 받는 거. 기본으로 내가 10,000원 얼마 내고 나머지 다 환급 받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 같은 데가 어디 뼈가 안 좋으면 어디 아파요? 이거 안 물어봐. 먼저 실손보험 들었냐 물어봐요. 저도 제가 어깨 아파서 치료받았는데 먼저 실손보험 들었냐. 그래서 들었다고 하니까 별 쓰잘데기 없는 치료해가지고 20만 원 부르잖아. 이거 다 실손 다 보상 다시 돌려받으니까 괜찮다고 그래. 기가 막히. 내가 그 병원 2번 다시 안 가잖아. 나중에 다른 병원 가니까 그 치료하면 큰일 난대 뭐. 염증 있는데 체외 충격파라고. 원래 체외 충격파는 어깨 아프면 거의 석회 이런 거 부수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있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나았어. 쓰잘데기 없는 것도. 또 우리 도수치료 유명하잖아요. 도수치료. 잠깐 한 20-30분 만져주고 얼마? 10만 원. 이게요. 이게 실손보험으로 하니까 이거 없애버리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에 이런 건 역기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선택과 도덕주의. 아주 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보험에 있어서.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유태입니다. 이 개념은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자, 역선택. 자, 역선택은 뭐냐면, 자, 우리 보험에 가입하는데 뭐 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기를 바래요, 안 나기를 바래요?
안 나야 되죠. 안 나야 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사고가 난다면 거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실 보상 받아도 내가 100% 다 받는 게 아니라 내 부담이 있으니까 여전히 손해는 나 안 나. 사고가 나면 여전히 손해는 나한테 있어. 그래서 사고 안 나야 돼. 근데 역선택은요, 반대로 선택한다. 사고가 나는 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내가 더 많이 타니까 유리하다 이거야. 그래서 역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자, 보험자는 계약자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손실을 예측할 수 있고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 그렇죠. 건강보험. 내 건강 상태를 보험회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어떤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 다 타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 뭐 진단을 받았다, 암 진단 받았다 이러면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병원 가서 뭐 진단 받았냐 다 물어봐가지고 거짓말로 하면 다 보험 취소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생겨요.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계약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자는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가지고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축 100마리를 키웁니다. 그럼 원래는 이거 못하게 전부 가입하게 돼. 그런데 그 중에 비실비실한 50마리만 가입해. 비실비실한 50마리만 가입해가지고 다 폐사 죽었어. 다 보상금 타. 그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오히려 사고가 나는 쪽으로 가입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 자, 사고가 나는 쪽으로 가입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 말이 등장했어요. 그럼 중고차 시장은 뭐냐면, 자, 중고차 상태가 아주 하급,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중고차가 있고, 또 중고차를 하더라도 상급 수준의 중고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사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파는 사람은 직거니까 잘 알겠죠. 근데 사는 사람은 어떤 게 좋은 거 모르니까 어때요? 가격이 한 중간 정도 가격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하급 수준은 오히려 어때요? 돈을 더 받는 셈이죠. 오히려 이것보다 돈을 적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받아. 반대로 상급 수준 중고차는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중간이니까 적게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보다 가격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내놔 안 내놔? 물건 안 내놔. 반대로 이 사람은 물건을 더 많이 내놓지. 왜? 돈을 더 받아가니까.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물건만 남아요? 하급 수준만 남아. 그럼 하급 수준 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이거 뭐야? 웬걸? 내가 이 비용을 주고 샀는데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살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질이 안 좋은 걸 사게 되니까 중고차 시장 이거 살 필요 없겠다. 차라리 새 차 뽑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차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러니까 역선택도 정보의 비대칭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시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도덕적 위태는 뭐냐? 자, 도덕적 위태는 계약자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리고 고의나 과실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 타려고. 자, 우리가 생명보험 1억짜리 가입했어요. 자, 보험료를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을 냈어. 그러면 120만 원밖에 안 냈잖아요. 근데 사망했어. 1억을 타. 자, 120만 원 내고 1억 타니까 좋아 안 좋아? 좋잖아.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인, 보험살인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도덕적 위태. 의도적으로 더 많이 타려고. 자,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는요, 보험에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개념.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우리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비교했어요. 자, 답원의 비교. 그래서 이걸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지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사점을 봅니다.
실손보상 계약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 실손보상은 피해 본 만큼 주니까 여기서는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득이 없죠. 그러니까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는 계약자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손보상은 그 이득을 보장 안 해주니까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 다음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 이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 금액을 말해요. 자, 이게 클수록 발생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게 1억짜리 주택이에요. 그런데 보험에 얼마 가입했냐? 2억을 가입했어. 그러니까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이게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럼 주택에 화재가 나면 얼마 벌어? 2억. 자, 여러분은 불 질러, 안 질러? 불 지를 거 아니야. 불 질러. 오히려 불 질르면 내가 돈이 더 돼. 그러니까 자,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를 야기한 이 사람한테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보험회사는 어때요? 손해보면 안 되니까 보험료를 증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 자기는 보험료만 할증이 돼서 점점 높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실손보험 어때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병원도 안 가고 보험료 아까워 죽겠는데 남들이 그렇게 나이롱 환자면 막 이런 식으로 보험금 타가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의 계약자의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역선택은 이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역선택은 선택을 반대로 하니까 이 선택이 뭐냐면 곧 계약이에요. 그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고가 나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할 전에 오히려 높은 위험,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 어때? 보험금을 많이 타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역선택은 뭐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뭐한다? 계약을 가입하려는 거. 그런 쪽으로 먼저 가입하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도덕적 위태는 이제 계약이 체결된 다음 자기가 고의,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 타가는 거. 그래서 살인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험, 자기 와이프 명의로 보험 한 20개 가입해 놓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죽여가지고 그걸 자기가 상속받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뉴스에나 뿐만 아니라 영화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등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구분. 자, 유사점, 차이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작물 지혜보험도요. 우리 교재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를 막기 위해서 만일 자 봐봐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면 이제 보험금을 많이 타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자, 보험금을 많이 타가잖아요. 그러면 손해율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도 대비를 해놔.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한테는 보험료가, 우리 자동차 사고도.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사고 내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지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도덕적 위태는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실손보상일 때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도적으로 많이 보험금을 타가는데 뭐가 있어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제하고 줘.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금 많이 타가려고 하는데 자기 부담금 빼면 실은 뭐예요? 오히려 손실보다 적게 가져가. 자기한테 발생한 손해보다 보험금을 적게 가져가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는 거지, 이런 것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험을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공부했다? 위험.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게 뭐다? 보험. 그래서 이제 그 보험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보험 중에서도 이제 뭐다? 손해보험. 왜냐, 우리 농작물 지혜보험은 물건에 대한 보험입니다. 사람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건에 대한, 즉
재산에 대한 보험, 즉 손해보험을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 다음에 나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